그리고 PVC 배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철근 많이 올랐고, 레미콘 가격 많이 올랐고, 단가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요. 땅을 사서, 자재를 사서,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저희가 볼 때는 2년 동안은 그럴 원자재 값이 떨어져서 집을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봐요. 이게 떨어지려면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돈을 계속 빨아 당겨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린 유동자금을 빨아 당겨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멈춰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멈추려면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력도 풍부해질 것이고, 그렇죠? 인력도 풍부해지면은 모든 생산 현장이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트럭커 문제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원자재 공급이 잘 되면 웃돈을 주고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실례로 저희가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창호 설치하면서 웃돈을 줬어요.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웃기면서 슬픈 일이죠. 우픈 일이죠. 그런 상황들이 없어지면 저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시공비도 좀 떨어지고 자재값도 떨어지고. 왜냐면 자재값이 떨어지는 거는 하나예요. 내가 생산 납품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사람 수급이 안 되니까 비싼 돈 주고 사람들을 땡겨가지고 생산을 해서 납기는 맞췄는데 실상 남는 게 별로 없는 이 속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모두가 다 출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적정한 마진을 가지고 납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 생산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현장도 안정적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사람도 예전처럼 좀 풍부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집을 짓는 비용이 좀 절약된다,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요, 인건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인건비가 안 오른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우선 한 번에 오른 인건비는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원자재 값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지려면 우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료가 돼야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고, 지금 100불이 넘거든요. 100불, 110불 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뭐 70불에서 80불 정도를 오는 상황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석유화학 제품들의 단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실리콘도 싸질 거고, PVC도 싸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맞춰 가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제일 심해요. 퍼센트로 보면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이 저희가 무초산 실리콘, 일반 실리콘이 보통 1,200원 정도에 저희가 대량 구매를 했거든요. 보통 대량 구매를 하면 저희는 이제 뭐 한 300개, 500개씩 박스로 해서 파레트씩 한 파레트 받은 그 정도인데, 그게 한 1,200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2,800원 정도 되죠. 2,800원? 뭐 철물점에서 사면 3,50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 실리콘만 그런 게 아니라 소세지 실리콘도, 석재원 실리콘도 그렇고 바이오 실리콘도 지금 한 4,000원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PVC 배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철콘으로 지어도 지금 매한가지 똑같습니다. 철근 많이 올랐고, 레미콘 가격 많이 올랐고, 단가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요. 뭐가 많이 올랐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리고 목조의 골조 가격도, 그러니까 이제 골조를 짓는 구조재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근데 이 구조재 가격이 우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착공 건수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나무가 3배 빨리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받아도 좀 비싸게 받아야겠죠. 우선 작년은 아닌 것 같고요. 평당 500만 원에 지었던 집을 지금은 한 650 정도는 돼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목조주택일 거고, 그리고 이제 경량 목조주택에 뭐 스타코 마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안에 석고 2장 정도의 마감, 그리고 이제
일반 OSB 합판, 그러니까 캐나다산 OSB 합판을 써서 이겠죠. 근데 지금 뭐 더존이나 윤성이나 이게 하우징들 보면 대부분 저가 주택의 스펙이 650만 원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OSB 합판은 100%다 중국산이고요. 중국산 아니면 칠레산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기밀이란 건 없고, 그리고 철근이랑 레미콘도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짓는 집들이죠.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자재 값이 올라서 650만 원에 짓는다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건비는 650만 원짜리 집이나 700만 원짜리 집이나 비중이 똑같습니다. 차라리 평당 50만 원을 더 쓰시고 집을 좀 작게 지으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려요.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세적으로 이제 많은 집들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독주택의 문화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당분간은 계속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득 수준이 이제 3만 5천 불까지 올라왔고, 이제 좀 있으면 4만 불 가겠죠. 그러면 해외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아니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뭐냐면 집을 지면 집에서 한국만 감가상각비 20년, 30년을 따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외갓집이, 캐나다가 외갓집인데 이민 가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시는 집이 100년 넘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집을 잘 짓고 그 집을 수리하면서 살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좋은 자재 가지고 짓는 집은 당연히 수명이 길겠죠. 근데 합판이라는 게 수명이 없습니다. 뭐 수명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하는 것 자체가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틀린 건 한 5년, 10년 지나면 확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650만 원짜리 집을 짓는다고 치면 한 7%, 8% 정도의 면적을 줄이시고, 예를 들어서 뭐 30평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25평을 지으시고 5평 정도를 포기하시고 집을 좀 더 좋은 자재로 짓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동일해요. 근데 다 지었을 때 수명은 달라요. 정말 수명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런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기밀도 고민하시게 되고, 그리고 난방비도 세이브가 되고, 당연히 이거죠. 난방비가 세이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외풍이 집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풍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기 노출을 돼서 집에 영향받는 게 작아지면 집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좀 작게 잘 짓는 게 맞다라고 봐요.